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2부는요, 여러분들을 2% 부족한 그 어딘가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출동을 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위원님이신지 다들 아실 겁니다. 신의 한수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번 시간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부족한 그 2%를 저희 함께 채워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체 없이 오늘의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월요일 이 시간을 책임져주는 분이시죠. 이정수 전문위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거래일도 무사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 이정수 전문가님과 2022년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문자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되면 매주 이 시간이 되면 제가 숙제 검사하는 그 압박감에 좀 몸살을 앓곤 하는데요. 제가 오늘도 또 숙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오늘도 숙제 있나요? 정말 새해인데? 뭐 안 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원하세요.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시청자분들이 원하신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지요. 네, 일단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이었으니까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는 좀 웃었다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보이던데 실제로 시장 어땠습니까? 뭐 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뭐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서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일단 IT주들이 오전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였다가 오후에서 좀 강세로 바뀌었죠. 폭등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은 아침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요. 오후에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외에서도 뭐 갖가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 삼각편대라고 작년에서 계속 노래를 불렀는데 NFT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그래서 게임주, 그다음에 영화 산업이라든지 엔터주, 그리고 IT 섹터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였고요. 그 외에서도 바닥했던 종목들이 이쪽 저쪽 잘 움직였는데 1월 효과에 대해서도 제가 2번이나 여기서 강의를 했었죠. 강연회 때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이 잘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CES 2022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의 3나노 파운드리 뭐 시장도 이제 앞으로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엑시노트 2200을 이제 CPU를 이제 내놓게 되는데 그거에 따른 앞으로 이제 수요와 그다음에 지금 AMD도 이 양산을 이제 삼성전자 손을 잡고 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이미 기사가 작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올해는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CS 2022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부각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얘기도 12월 달에 많이 해놨고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얘기들도 심심찮게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도 LG전자에서 그 메타버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오늘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계속 나아졌는데 로봇 관련주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강세를 좀 띄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움직이는 첫날 바로 여기에서 12월 13일 날 여기서 한번 얘기했었죠. 여기에서 로봇 관련주 봐야 된다. 이쪽 애들이 움직일 거다 하면서 숙제 종목으로 갖고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그쪽 애들이 지금 다 날아다녔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시장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테마주의 흐름들은 계속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연초장서부터 원래 흔듭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흔듦이 크질 않아요. 여전히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흔드는 걸 가지고 겁먹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흔들어봤자 지수만 빠지고 IT 부품주라든지 게임주, 엔터주들은 웬만해서는 안 빠질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빠질 애들만 빠지는 거고 강한 종목들은 거의 흔들림이 없거나 거꾸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흔들게 되면은 저점 라인 원래 2,900까지를 생각하려고 했었는데 2,900은 웬간해서는 안 내려올 것 같고요. 내려와봤자 2,950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내려오면 끝이에요. 조정이라는 게. 그래서 내려오면 저 정도 수준이고 뭐 정말 많이 내려와봤자 2,900인데 겁 하나도 안 납니다. 내려오게 되면은 오히려 IT 부품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도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시장의 바닥을 치려면 3,050 요걸 바닥을 쳐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바닥은 아니고요. 그냥 3,050은 한 절반 정도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3,100 정도가 돌파가 돼야 진짜 바닥이 나오는 흐름이 된다. 그래서 3,100을 올리는 게 어려운 거냐? 아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세력들이 올리고 싶다 그러면 맘만 먹으면 2, 3일이면 하루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루만 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쟤네들이 그걸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주니까 시장 바닥은 쉽게 나오질 않죠.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뭐 시장에 대해서 뭐 저게 급등해라 해봤자 어차피 가지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시장이 바닥을 치고 3,050과 3,100을 돌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추격 매수만 안 하면 됩니다. 대신에 추격 매수를 안 한다 뿐이지 종목을 사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여도 오늘 게임주하고 그다음에 엔터주하고 IT 부품주들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목별 장세는 계속 펼쳐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1월 5일서부터 해서 1월 8일까지 CS 2022도 얘기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4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또 얘기들이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1월달, 2월달, 이제 3월달, 특히 이제 3월로 가게 되면 실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이번 주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SK하이닉스와 함께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슈를 가지고 IT주를 좋구나라는 이슈를 가지고 지금 로봇주들 강하게 움직이니까 로봇의 움직임이 강하면 로봇에는 뭐가 달렸냐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달렸을 거고요. PCB도 달렸을 거고요. 카메라도 달렸을 겁니다. 로봇이 뭐 눈은 없잖아요. 다 센서죠. 다 센서. 그러니까 로봇이 뭔가 인지를 하고 뭐 하려면 반도체 칩도 들어가야 되고 인공지능 칩, 그다음에 AI 칩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칩이나 시스템 반도체나 거기서 거긴데 이제 되게 비싼 거냐? 뭐 저가형이냐? 뭐 이런 정도 차이겠죠. 무지무지하게 좋은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AI라고 칭하면 될 것 같고요. 뭐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라이다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PCB, FPCB 등등등 모든 이 섹터가 로봇에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돌아다니고 있는 로봇 청소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사람처럼 텀네이처럼 뛰어다니고 막 일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게 이제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런 휴먼 로봇이 되지만 사람 형상이 아니고 그냥 기계처럼 포크레인처럼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타지 않는 그냥 무인 기계죠. 그렇죠? 막 굴삭기도 하고 막 포크레인도 하고 막 나르고 다 기계입니다. 기계예요, 기계. 그래서 그런 기계 시대가 이제는 계속 도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이제 조만간에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올 겁니다. 거기다 메타버스도 이슈를 보니까 정말로 그 쇼핑을 이제 가상 세계 안에서 이제 쇼핑을 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들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CS 2022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그런 이제 테마주들로 인해 가지고 지수는 3,050을 가지 않더라도 종목들은 잘 움직이는 흐름들이 예상이 되니까 너무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1월, 2월, 3월 달 한번 흔들어 놓고 움직인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늘 흐름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양봉으로 언제 뻗쳐주나 저도 그것까지 맞춰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것까지는 맞출 수는 없고요. 흔들리고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어쨌든 양봉 나오는 날서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강하고 그냥 좋았습니다. 코스피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흔들림 없이 좀 강했다. 네, 내일 양봉이 나오든 음봉이 나오든 일단 IT 부품주, 메타버스 삼각편대는 계속 올해도 계속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전제가 시장이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시작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정수 전문가님의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노란톡은 방송 중에 계속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받는 사람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 마무리가 된 오늘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볼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지도 궁금한데 또 여기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로봇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잘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강의 시간에 좀 집중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은 뭘까요? 제가 로봇 관련주는 특히나 이쪽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죠. 강조하셨죠. 네, 강조를 했죠. 일부러 좀 강조를 했었고 신한수 방송에서도 이거 말고 유튜브에서 얘기했었던 신한수에서도 자주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또 이 로봇이라는 게 과거에서는 이 로봇 얘기 나오면 안 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뭐 이거를 사업화한다 해서 간다? 말도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간다 그랬죠. 왜냐하면 IT가 가려면 뭔가 좋은 호재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로봇과 가상인간과 인간
인공인간이라고 그러죠. 이것과 그다음에 메타버스와 NFT 이 모든 게 IT인데 IT를 띄어올리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로 씁니다. 저는 그거를 핑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좋은 핑계를 대고 주가를 올해 IT를 많이 부상시킬 수 있는 좋은 호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로봇 관련주들은 말은 안 되지만 왜냐면 로봇 청소기 같은 게 이게 간다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로봇 청소기 있는데요. 그거하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하고 지금은 틀린 겁니다. 현대차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로봇 관련주들은 정말 인간처럼 돌아다니고 덤블링하고 비탈길도 막 돌아다니고 막 뛰어다녀요. 저보다도 막 잘 뛰는 그런 로봇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움직이는 로봇 관련주들은 뭐다? 그냥 로봇 청소기예요. 그냥 발로 차면 절로 굴러 떨어지는.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이 얘기를 오늘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12월 13일 날 그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로봇 관련주가 간다 그랬어요. 이게 테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서는 얼토당토하지도 않고 쓸데없어도 보이는데 근데 갑니다. 왜 갔냐? 그냥 이유가 없어요. 1월 달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슈가 붙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움직이게 되면 조만간에 또 뭐가 가요? 다른 IT들이 갈 겁니다. 그거는 뭐 내일 또 아침에 또 실전 매매 정세도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오늘의 강의는 자, 일단 메타버스 이슈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게임주들 요거 가지고 한번 예전에서 이제 추천했었던 종목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는 넷게임즈 한번 보겠습니다. 넷게임즈를 15,850원짜리에서 이게 이제 11월 2일 날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한 2달 정도 됐는데 11월 2일 날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여기서 추천했었죠. 그때 이제 게임주들이 죽지 않았다. 다시 움직일 거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11월 2일 날에 여기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넷게임즈 지금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해놓고 윗꼬리가 달면서 살짝 이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고점 부분을 돌파를 한 건 좋은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건데 이걸 물량 소화라고 합니다. 아직 고점을 치고 죽으려고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얘가 죽으려 그러면은 펄어비스라든지 컴투스홀딩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NC소프트라든지 이런 대형주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직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뭐 아프리카 TV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직 꺾여 있는 모습은 아니라서 뭐 컴투스 오늘 컴투스홀딩스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뭐 고점 부분에서 일단은 뭐 눌림목 정도로 보고 그래서 넷게임즈 11월 2일 날 여기죠 여기 11월 1일 2일 날 여기서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고 여기서 공략을 하고 나서 급등을 하고 조정받고 다시 급등하면서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이미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게임주의 강세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뭐 추가적인 수익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66% 올라갔다는 건 작은 수익이 아니라서 11월 2일 날 매수 포인트가 요쯤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섹터들에서 이렇게 강하게 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IT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게임주를 보면서 IT주들도 이렇게 밑에 이렇게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이제 두더지 패턴이죠.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패턴도 가기는 갑니다.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지금은 우상향으로 되는 애들이 먼저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넷게임즈를 보면서 게임주들도 이렇게 갔듯이 IT주들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요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은 또 게임주인데요. 자, 네오이즈 요거는 지난달 12월 1일 날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28,200원에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모양을 한번 봐봐요. 장대양봉에 이틀 눌리니까 요거를 공략하라 그랬죠. 그러고 보니까 요 모양에서 오늘 공략 비슷하게 한 게 바로 통신장비주네요. 통신장비 서진 시스템이라고 서진 시스템 이게 이제 통신장비 쪽인데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상승을 하고 이렇게 눌리게 되면 이런 패턴들을 공략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했죠. 밑으로 쑤셔박히는 패턴 아니죠. 그러니까 밑으로 계속 쑤셔박히는 패턴은 좀 약해요. 근데 이렇게 우상향으로 돼 있는 IT 섹터에서 대체 또 요즘에는 IT 섹터에서 뭐 시스템 반도체는 원래 좋게 봤던 거고 그다음에 카메라, FPCB, PCB 이쪽도 좋다라고 계속 얘기했었고 뭐 다 좋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빼고 2차 전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저는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2차 전지 빼고 MLCC 그다음에 콘덴서 관련주, 플렉서블, 카메라 모듈,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뭐 등등등등 포함을 해서 요즘에서 이제 통신 장비주까지도 통신 장비주도 IT입니다. 그래서 요런 패턴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오 위주도 그때 당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눌렸죠. 그러니까 지금 서진 시스템과 비슷하죠. 이러고 있던 놈이 지금 33% 올라갔습니다. 그 패턴은 쪼개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유행 패턴이 뭐냐인데 네오 위즈. 자, 네오 위즈 12월 1일 날 요렇게 12월 29일, 30일, 11월 1일 날 어쨌든 흔들고 나서 양봉으로 뻗친 건데 저 당시 추천했을 때에서는 여기서 음봉이었죠. 그래서 여기 27,000원까지 빠졌던 종목이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빠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더 흔들었지만 결국은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올라가갖고 지금은 33% 수익인데 더 갈 겁니다. 다른 이제 게임주에 비하면 아직 덜 갔어요. 그래서 더 올라가긴 할 건데 어쨌든 요런 종목도 요런 패턴에서 공략을 하는 거다. 어떻게? 밑으로 쑤셔박히는 패턴이 아니고 쑤셔박히는 패턴은 어떻게 된다? 좀 시간이 좀 걸린다. 가긴 갈 거예요. 이렇게 쑤셔박혀 있는 패턴 우하향으로 되는 애들은 1월 달에 자리 잡고 2월 달에 올라갈까 말까 눈치 보고 2월 말이나 3월 달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은 없어요. 물론 그렇게 생긴 애들 중에서 절반은 갈 겁니다. 절반이 안 갈 거고 어쨌든 가긴 가는데 그게 2월 달에 갈 거냐 3월 달에 갈 거냐 그거는 밑으로 쑤셔박힌 종목들은 좀 늦게 움직이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있는 애들은 바로바로 움직여요. 그게 좀 차이예요. 그래서 가고 있는 패턴이냐 쉬었다가 갈 패턴이냐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네오이즈는 이때 당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눌릴 때 공략하자마자 흔들었지만 가죠. 그러니까 차트가 우상향으로 돼 있는 게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오이즈 지금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 눌리면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만 잘 조절하셔가지고 조금씩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웹젠입니다. 자, 웹젠도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와 좀 다르게 쑤셔박혀 있는 패턴을 공략했던 건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걸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다른 게임들 다 잘 갔는데 얘만 혼자 안 가 있고 고점에서 많이 빠졌죠. 차트만 보면 어떻게 됐어요? 밑으로 쑤셔박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말은 되게 안 듣겠다 싶었는데 지금 이게 12월 2일 날이니까 딱 한 달 지났네요. 한 달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얘도 30.7%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웹젠.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오이즈, 넷게임즈, 그래서 썬데이토즈 추천했었는데 그건 가격이 안 돌아와서 제가 빼버렸습니다. 썬데이토즈, 웹젠 이 네 가지를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안 봐도 맞출 수 있어요. 뭘 제일 많이 사느냐?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있다. 그러면 거의 999만 명은 뭘 사느냐? 다 웹젠을 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 왜 그런 것 같나요? 모르겠어요. 자, 지금 게임주가 있으면 자, 네. 한번 봐드릴게요. 자, 웹젠이라는 패턴이 있고요. 썬데이토즈라는 패턴이 있고 그다음에 네오이즈라는 패턴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하나 뭐였죠? 넷게임즈 이런 패턴이 있는데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개인 투자자들은 다 웹젠을 사요. 왜 그럴까요?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근데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글로 몰리는 건데 여러분 역발상이라고 알죠? 역발상이 뭡니까? 아나운서님 뭐죠? 남들이 예스라고 할 때 그렇죠. 노라고 외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인들이 다 그거 사면 그게 가겠습니까? 가겠나요? 못 가니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모든 개인들이 그거 다 사면 그것만 안 사면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게임주를 사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선택지가 4개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뭘 가장 안 살까?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3개를 사면 주식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것도 가격은 가요. 모든 개인들이 피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할 때. 그래서 웹젠이 왜 가는 거냐?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막 욕하다가 안 가니까 손절해버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 노란톡방이에요. 이거 안 가가지고 막 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고 그 다음날에 손절했다고 나서 그 다음날서부터 급등이 나온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 거예요. 원래 주식이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면 잘 안 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 세 주체의 싸움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게끔 이 세력들이 놔주질 않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하는 이유도 똑같은 종목, 제가 4종목 다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개인들이 가장 안 살 종목이 뭔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웹젠보다는 썬데이토즈라든지
넷게임즈라든지 네오위즈를 공략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웹젠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뭐가 먼저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초보자분들 이 부분을 몰라요. 근데 주식 경력이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당연한 사실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주식한 지 1년도 안 되신 분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알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IT를 사야 돼. 그렇죠? 내일이라도 IT를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 봤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 중에 공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역으로 역발상을 하는 겁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뭐를 살까? 그럼 그놈을 제일 후순위로 놓고 나머지들을 사야 되는데 걔네들이 추격 매수 권역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2등주와 3등주를 사는 건 맞지만 1등주인데 가격이 괜찮아. 그러면 그거부터 사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오늘 그래서 게임주들을 얘기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뒤늦게 움직여서 30.7% 올라가긴 했지만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웹젠이 이렇게 웹젠이 아니고 웹젠이 이렇게 바닥에서 지금 이제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는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를 한 거고요. 이러다가 다시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얘도 이제 우상향으로 돌리는 패턴이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좋아지게 돼요. 아직은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돌파를 하느냐. 그러니까 32,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우상향으로 가면서 4만 원, 4만 원처럼 가면서 넷게임즈라든지 그 네오위즈 부럽지 않게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빠지게 되면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확률이 반반인데 갖고 있는 분들은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 말씀 좀 드려봤고, 자, 그리고 게임주가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이 게임주를 안 그래도 작년에서도 11월 달에도 추천했었고 그 전에도 추천했었다가 12월 달에서도 게임주가 소강 상태에 있을 때 제가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뭐 메타버스, NFT 이거는 뭐 쉽게 끝날 테마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지만 오늘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9일 전인가 그때에서 이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분류 취소 결정이 났었죠.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중단이 됐었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가 임시 재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한 거는 아마 작년에 했을 거예요. 작년 말일날쯤에 이제 아마 목요일인가 했을 건데 그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처분이 14일이니까 오늘이 이제 3일이니까 이제 앞으로 11일이 남았네요. 그래서 2022년 1월 14일까지 효력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이 이제 다시 결정이 돼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다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그 등급 분류 취소 결정으로 해서 NFT 관련주들이 죄다 급락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P2E 서비스 관련주들이 죄다 빠지면서 안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법원에서 아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슈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14일 날 또 전후로 해갖고 이슈를 또 다시 잘 살펴보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빼고는 해외에서는 이미 붐입니다. 그리고 이 붐이 뭐 유럽만 붐이 있고 뭐 아프리카는 붐이 없고 이게 아니고 모든 전 세계에서 여기저기에서 비트코인처럼 다 붐이래요. NFT,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제일 소강 상태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걸로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우리나라도 NFT와 메타버스는 조금 더 붐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저의 예상인데 왜냐면 비트코인도 뭐 처음에서는 해외에서 뭐 난리 났을 때에서 우리나라 지금 얘기가 아니고 1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7년 전, 뭐 8년 전, 10년 전 이미 벌써 해외에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난리가 난 거죠. 지금부터 한 5, 6년 전 그때에서부터 막 붐이 일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붐이 나고 나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붐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게임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얘기는 또 뭐냐면 이제 새 신작 라인업 기대감. 그래서 P2E 게임 본격화 등의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을 예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왔고 그다음에 국내 대형 게임사 NC소프트와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를 비롯해서 중견 게임사 컴투스, 위메이드, 일제히 P2E 게임, 그러니까 돈 버는 게임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뛰어든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서는 이들이 준비한 P2E 신작이 하나둘 공개가 되면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오늘 기사가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는 12월 말 기준으로 자사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에서 게임 4개를 서비스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P2E 게임 100개까지 내놓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컴투스도 블록체인 플랫폼 하이브에 10종 이상의 게임 등록이 확정된 상태로 알려졌고, 그다음에 증권사 보고서인데요.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넷마블에 대해서 P2E NFT를 진출로 긍정적인 시너지가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그 NFT 진출에 대한 얘기, 그리고 P2E 적용을 통해서 그 모든 그 게임사들이 글로벌 게임 시장의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라고 밝힙니다. 이거는 제가 기사 내용도 그냥 복붙한 겁니다. 그냥 복사해갖고 그냥 붙여넣기 한 건데, 이 이슈는 작년에도 있었지만 오늘도 이슈가 있었어요. 오늘도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게임주가 강세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1월 14일 날에 어떻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지 일단 그거는 중요하지만 그 전까지는 게임주들은 여전히 괜찮다는 거, 그리고 신의 한수를 포함해서 실전 매매 정수에서 게임주 다시 얘기를 하면 그때 잘 보면서 뭐 팔 건지 말 건지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게임주들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이제 신규 매수 공략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떠 있는 것들을 공략하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위치예요. 이미 벌써 종목들 30%씩 갔잖아요. 넷게임즈 66% 갔고, 신규 매수 그쪽은 안 됩니다. 오히려 이쪽 메타버스하고 NFT가 강하게 움직이면 엔터주라든지 IT 섹터에서 순환 매가 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 쪽인데 제가 블랙라벨 강의를 여기서 했습니다. 월요일마다 이렇게 강의를 할 때 12월 13일 날에 방송 캡처입니다. 요 차트는 이제 로보티스 차트인데요. 이때 숙제 패턴으로 유진 로봇, 로보티즈, 휴림 로봇, 미래나우텍, 인포뱅크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다 강하게 움직였어요. 이날에서도 밑에 이제 그 하단에 내용이 좀 빠졌는데, 그 이날 이제 삼성전자에서 게임주들 막 삼성전자에서 이슈 나왔고 신사업 강화,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했었던 얘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게임주들 좀 많이 올라갔는데 차트는 좀 있다가 급등했었던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유진 로봇, 로보티즈 몇 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강의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숙제 종목들이 또 있었죠.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함정 종목이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맞춘 그 정답이 맞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난주 숙제 종목 중 함정 종목은 바로 카카오뱅크였습니다. 네, 이제 좀 오답 노트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5개의 종목 중 정답은 카카오뱅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지 궁금한데 일단 카카오뱅크가 왜 함정 종목인지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출제자의 의도가 뭐였나요? 아주 정확한 출제자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답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맞힐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근데 모르면 네. 몰라요. 모르면 끝까지 모르는. 그렇죠. 모르면 모르는데 이제 카카오뱅크가 됐었던 이유는 이게 다 토스 관련주거든요. 토스뱅크 관련주 쪽인데 이제 토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면 16조에서 18조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인데, 일단은 한국전자인증이 일단 신의 한수 종목으로 뽑아놨는데 일단 종목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전자인증. 자, 차트를 보면은 지금 급등을 한번 한 상태인데 이거는 지금 가격에서 공략할 수가 없어요.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해야 됩니다. 신의 한수 종목을 뽑았던 이유는 거래량 패턴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조정받으면, 세게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 거고, 안 주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 아무리 좋아도 가격을 주질 않으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코스닥, 코스피 두 개 합쳐가지고 2,000개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안 쫓아가도 1월, 2월, 3월에서는 살 종목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주면 사는 거고, 안 주면 안 사면 되고, 그래서 조정을 세게 받으면 9,000원 이하, 뭐 8,000원 초중반, 아유 땡큐죠, 그렇죠? 내려와주면 좋은데, 하여튼 내려오면 공략할 수가 있는 종목이고, 한국전자인증은 토스뱅크, 그러니까 이제 그쪽의 지분을 한 4% 정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스뱅크 회사는 비발리 퍼블리카라는 회사인데, 비발리 퍼블리카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죠? 이제 토스뱅크는 그냥 그 토스라는 그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플 깔면은 이제 토스뱅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인 거고 이 어플을 만든 이 시스템을 만든 회사는 비발리 퍼블리카라는 회사인데 4%를 지분하는 회사가 이제 한국전자인증이고 나머지 이월드,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지주가 각각 1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18조로 따졌을 때에서 한 1조 8천억 정도 되는 거죠. 10% 갖고 있는 애들은.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한번 볼게요. 카카오뱅크는 두 번째 얘기했던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함정 종목인데 나빠서 얘기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토스뱅크가 상장을 해서 토스뱅크가 유명세를 끌치거나 그러면은 경쟁이잖아요. 경쟁이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잠잠하게 이런 식으로 좀 붙어 다닐 것 같아서 나쁘기보다는 토스뱅크가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은 이제는 경쟁이니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근데 토스뱅크가 상장하고 나서 급등을 하게 되면 인터넷 은행에 대한 호재 뉴스가 얘도 같이 맞물리면서 그때 같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함정 종목이라고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구나 하고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냥 그중에 다른 하나는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월드. 이월드도 한국전자 인증과 비슷하게 거래가 강하게 실리면서 급등을 했었던 패턴인데 이것도 조정받으면 공략했을 때 수익은 꽤 짭짤하게 나올 수 있을 패턴으로 보여요. 하지만 시가총액이 이거보다 되게 더 크네요. 이월드. 그래도 저는 그냥 한국전자 인증이 더 마음에 듭니다. 이유는 그냥 제 마음이에요. 이월드는 원래 조금 움직임이 예전서부터 해서 조금 지저분했어요. 물론 지저분하다는 뜻이 오히려 1월달, 2월달, 3월달은 수익을 많이 내는 데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잡주가 원래 1월달, 2월달, 3월달에 좋은데 그래도 한국전자 인증이 좀 안전해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월드도 조정받으면 매매적으로는 괜찮은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의 한 수 종목으로 한국전자 인증을 뽑았지만 이월드도 가능성은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인데요. 이것도 지분을 10%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안 그래도 작년 12월 요 날인가요? 10일 날인가? 이때 한번 추천했을 때 그때 가격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 말일,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마지막 날 추천한 종목이 실전 매매 정수에서 하나투자증권을 추천했습니다. 이걸 추천했는데 이미 벌써 수익률 7% 이상 달성을 했어요. 엮인 게 많아요. 엮인 건 많은데 토스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고 그래서 수급도 좋고 굉장히 안전하고 좋아 보여서 시가총액 1조 3천억짜리 종목이고 앞서서 있었던 이월드라든지 한국전자인증은 가볍고 급등하기가 좋은 종목이지만 얘는 우량하고 수급이 빵빵합니다. 수급을 보면 이거는 뭐 빠질 수가 없어요. 기관들이 맨날 사고 연기금이 맨날 사는데 이게 떨어지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냥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중인데 수급의 논리로 봐서는 이거는 전고점 돌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조금씩 팔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다른 애들과 좀 다르게 좀 빠졌죠. 빠진 이유는 배당을 받았기 때문이죠. 배당 받은 것만큼 빠졌기 때문에 손실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받은 것과 개파락 떨어져서 지금 떨어져 있는 것과 더하기 빼기 하면 또이또이. 그래서 뭐 조금 플러스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빵 프로 있을 텐데 얘도 토스 관련 주주로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나중에 이월드 한국전자 인증 하나투자증권이 급등세가 나온다. 그럼 나중에는 쫓아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흐름을 봐서는 이 중에서 제일 누가 약해요? 하나금융지주. 자, 그럼 아까 전에 제가 게임주 얘기했을 때에서 왜 사람들 다 웹잼만 산다? 제일 약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네 종목 중에서 사라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100명 중에 혹은 뭐 1000명 중에 999명이 어디로 몰린다? 제가 볼 때는 다 하나금융지주로 몰립니다. 저는 이게 제일 안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몰리는 종목은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토스 관료주가 급등을 한다. 근데 다 나머지가 다 급등을 해버렸어요. 다 상한가를 가버렸네. 그럼 이거라도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게 좋지만 똑같이 있는데 다른 애들 2, 3%밖에 안 움직였는데 얘 혼자 마이너스 1%에 있다. 그럼 얘를 사는 게 아니에요. 2, 3% 올라가 있는 이월드, 그다음에 한국전자인증, 또 하나 뭐였죠? 하여튼 그거를 그런 애들, 하나투자증권, 그런 애들을 쫓아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발상,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건드린 종목은 같은 섹터 안에 있더라도 제일 나중에 공략해라. 나쁘다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순환매로 올라가긴 하지만 가장 나중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숙제 종목들에 대해서 왜 정답이 카카오뱅크였는지 혹은 다른 종목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답 노트가 되셨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어서는 급등한 예제 종목들이 있다고 해서 어떤 종목들이 그 주인공인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전문가님? 자, 좀 전에 이제 증거 자료로 제가 캡처 자료 12월 13일 날에 방송을 돌려보시면은 그거를 보여드렸을 거고 급등 예제 종목은 뭐 로봇 관련주 쪽이죠. 네. 그동안 계속 얘기했었으니까 자 루진 로봇부터 차트를 잠깐씩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거를 보여드릴 이유는 지금 1월 달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주들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관련주 움직이는 거 보면서 아이고 부럽다. 지금은 쫓아가야 되나? 안 됩니다. 쫓아가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1월, 2월, 3월에는 이런 식으로 유진 로봇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집중을 잘 하셔가지고 로봇이 움직이면 이게 IT란 말이에요. 뭐 인공지능이 됐든 AI가 됐든 시스템 반도체가 됐든 카메라가 됐든 PCB가 됐든 이거에 관련된 다른 IT로 파생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도 얘네들도 뭐 통신을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5G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순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유진 로봇처럼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서 이렇게 한 번씩 튀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걸 조정받으면 그때 그 종목들을 공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 잘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로보티즈도 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로보티즈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요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조정받는 날 이런 날에서 공략이 된다라고 신의 한 수에서 얘기했던 그 종목이 바로 얘였는데 엄청 제일 잘 갔어요. 지금 100%가 넘었습니다. 지금 110% 올라갔어요. 그때 수요일 날 이후에서 얘기한 이후로 110% 올라갔는데 신규 매수는 안 돼요.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 이 로봇으로 다른 IT로 분명히 파생을 할 겁니다. 뭐 카메라가 갈지 뭐가 갈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 정수를 잘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휴림 로봇, 미래나노텍, 인포뱅크도 비슷비슷한데 미래나노텍은 여기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로봇 관련주는 아닌데 그래도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IT로 생겨 있는 애들은 올해에서는 버릴 게 없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 인해 가지고 IT주들이 포문이 열리고 있으니까 로봇 관련주 부러워하지 마시고 제2의 로봇 관련주들, IT 섹터들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종목들에 대해서는 급등 예제 종목은 앞서서 또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로봇 관련주들 앞으로도 또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란톡 방송 중에 내내 열어두고 있는데요. 받는 사람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늘 드렸는데 좀 트렌드하고 빠르게 움직일 만한 종목들 어디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숙제가 있다고요, 전문가님? 그렇죠. 어떤 종목일지 지난주에는 제가 약간 뒷걸음 기법으로 지난주 맞추지 않았나요? 맞췄죠. 근데 뒷걸음법으로 맞춰서 네. 어쩌다 보니 나중에 찾아보니까 토스 관련주였구나 하고 알게 된 것이어서 좀 운으로 맞춘 건데 이번 주는 좀 걱정이 되네요. 저도 걱정이 됐죠. 네. 아니 쭉 좀 미리 PD님이랑 받아봤는데 종목을 네. 도저히 공통점을 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단 어떤 종목들이 오늘 숙제 종목으로 언급이 됐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산, DI, 그리고 DB하이텍, 뮤니퀘스트, 비아트론 이렇게 오지선다가 오늘의 문제인데요. 일단 뭐 출제자의 의도를 들으면 다 답을 아니까 그렇죠. 종목들을 하나하나 약간의 거짓을 섞어서 네, 공평하게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자,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 테니까 네. 이 중에 다른 하나는 내지는 네. 제가 조금 오버해서 아닌데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있을 겁니다. 근데 대신에 나머지 4개는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찍어서 공략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겠죠. 네. 어쨌든 눈으로 보여서 좋아 보이면 사면 되는 거고요. 안 좋아 보이면 어차피 분석만 해드리는 거니까 추천의 개념은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좋아 보이면 제가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오늘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백산이고요. 차트 모양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합성피혁 아마 그거 관련으로 아마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9%에다 거래가 실리는 이제 패턴이 나왔거든요. 61선, 51선, 21선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하게 지금 뻗고 있는데 이게 연초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움직이게 되면은 단기간에 급등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를 살짝 실려놨는데 내일 이후에서 조정받으면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10,000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래가 계속 실려서 돌파가 되면은 뭐 쭉쭉쭉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차트가 일단 이뻐 보이는, 그래서 천냥봉의 정고점 돌파 패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DI. 뭐 뒤에 있는 애들은 싹 다 이제 이제 IT 섹터에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뭐 반도체죠, 뭐 반도체 섹터고, 정고점 저항이 좀 부딪혀랑 말랑하지만 앞에 있는 거래량들이 상당히 좋아 보이고, 요런 애들이 이제 조정받으면 매매하기 참 좋은 먹잇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쫓아가기가 좀 늦었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지수가 이래서 그렇지, 지수가 3,050과 3,100을 돌파를 하잖아요. 3,100을 돌파를 했는데 얘가 1,750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쫓아가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개인들은 이런 종목을 안 사기 때문에. 지수가 3,100을 돌파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런 종목은 쳐다도 안 봅니다. 왜냐면 비싸 보이거든요. 그걸 역발상을 하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서는 꾹꾹 눌러놓은 시장에서는 그냥 그러려냐면서 여러분들이 싸게 사고 하는 게 좋지만, 제가 전제 조건을 깔았죠. 지금처럼 지수가 3,000에 붙어있을 때는 쫓아가시면 안 돼요. 3,100을 돌파하면 했죠. 최소한 3,050을 돌파하거나 3,100을 돌파하거나. 그래서 시장이 중요한 겁니다. 시장은 강세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은 약세로 마인드로 갖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시장은 강세로 바뀌었으면 마인드도 강하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월장, 2월장, 3월장은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3,050과 3,100을 돌파를 했는데 얘가 3,000이란다. DI가 1,750을 돌파한다?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지수가 3,050과 3,100을 돌파를 하면. 그러면서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제일 약하죠. 왜냐면은 싸게만 살라다가 시장을 보지 않으니까. 시장은 강하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시장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따뜻한 봄이 오고 강하게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마음은 완전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쫓아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시장에 맞춰서 가면 됩니다. 근데 아직은 시장이 봄이 찾아온 거는 아니에요. 3,550 돌파 못했잖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DI 수급은 좋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DB 하이텍. 오늘 DB 하이텍도 굉장히 강했죠. 시스템 반도체인데, 이 DB 하이텍은 제가 이전 방송국에서 2018년도 아주 날바닥에서 10,000원 초반대 추천했던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올라가고 안 쳐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또다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요놈들이 다시 사네요.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거래도 실리고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거래를 실리면서 누가 샀는지 봤더니 외국인들이 많이 샀어요. 투신도 좀 들어왔고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이라서 지금 많이 팔고 있는데, 이러면은 돌파 가능성이 있죠. 마찬가지 3,050과 3,100을 돌파를 하면 10,000원대 추천했던 종목에 벌써 600%가 올라갔습니다. 600%, 700%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돌파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걸 돌파하는 걸 보면서 이거를 단타를 쳐도 되지만 시스템 반도체 다른 애들도 좋은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수급도 괜찮고 거래량 패턴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유니캐스트. 자, 유니캐스트. 이것도 뭐 반도체인데 거래량들이 바닥에서 실리면서 이미 전일 12월 30일 날 이미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돌파를 하고 어느 정도 상승을 조금 더 이어가다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 이런 애들도 사놔야죠. 그래서 이걸 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이런 패턴들.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에서 제가 요즘에서 패턴들 갖고 나오는 애들 유니캐스트처럼 돌파를 하거나 돌파하기 직전에 있는 이런 패턴들 많이 갖고 오거든요. 통시장비줄도 이런 애들이 많아요.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눌리거나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일전에서 자화전자도 이런 자리 추천했었는데 이미 자화전자도 돌파했고요. 동훈하나텍도 실전 매매 정도 추천했던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화전자 그다음에 동훈하나텍 실전 매매 추천했던 종목들인데 다 여기에서 다 뻗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뻗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패턴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쭉 빠졌다가 박스권으로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웹젠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뭐 조정을 받든 횡보를 하든 뚫으면 좋아지는 패턴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아트론도 비슷하죠. 빠졌다가 들어주고 조정받았지만 다시 정고점 돌파하면서 거래가 실리는 패턴들.
이런 애들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요런 패턴들 바닥에 있죠. 비아트론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오늘 5가지 패턴들 중에서 제가 조금 오바를 하거나 조금 페이크를 준 게 있는데 아마 고르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중에 다른 하나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숙제 종목 그 후보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 게 약간의 과장을 보태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에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5개의 종목 중 분명 함정 종목이 하나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 함정 종목을 눈치채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그 종목명을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시고 답을 맞춰주신 10분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는 특별한 선물을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선물이 너무 궁금하다 하시면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과연 백산, DI, DB하이텍, 유니퀘스트, 비아트론 중에 하나 숨어있는 함정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하나 골라야 돼서 그렇죠. 저는 좀 답을 수정하기가 어려운 게 방송으로 좀 남다 보니까 이 중에 골라야 되는데 하나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네, 지금 문자로 제가 생각하는 그 답이 아니에요라고 속보로 문자가 왔다고 하는데 제 마음은 이미 하단과 함께 정해져 버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산을 골랐는데 어떤 시청자분이 DI예요 앵커님하고 보내주셨다 그래서 바꿀 수 없겠죠? 네, 백산으로 가도록 정답은 저만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전문가님만 알고 계시니까 과연 저를 버리고 DI가 정답이 맞다면 그 단말말을 외쳐주신 우리 시청자분은 맞추시는 게 될 텐데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특별한 선물을 또 드린다고 하니까 저는 버리고 시청자분이라도 꼭 선물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뭐 꼭 정답을 맞춰야 된다는 거에 초점을 조금 바꾸면 네, 나머지 4종목에 대해서는 다 좋다는 거죠?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에서 정답을 알고 나서 나머지 4종목에 대해서 조정받으면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4종목을 실제로 매매를 해서 내가 수익을 근데 얻던가. 오늘 종목은 바로 살 수는 없는 거고 네네. 조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 다음 주 갔는데 정답이 공개가 됐으면 나머지 종목을 그렇죠, 그렇죠. 조정받을 때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혹은 정답을 지금 맞춰주셔서 선착순에 추첨을 통해서죠. 추첨을 통해서 정답을 받아서 특별한 선물 받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2개 다 이길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버릴 종목은 없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백산과 DI가 문자 접수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해서 더 혼란을 드린 게 아닐까 싶은 마음이 조금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아무튼 지금 바로 문자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빠르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은 하단에 또 번호를 띄워드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애청자분들. 자, 지금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2022년 첫 거래일이지 않았습니까, 전문가님?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2022년 첫 거래일 지나보니까 느낌이 어떤 것 같다. 앞으로 어떤 것들을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덕담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올해에서 이제 큰 수익 내기 위해서 다들 방송을 보시는 거잖아요. 실전 매매 정수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신의 한 수도 정말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저녁에 강의 때 슬금슬금 얘기하는 종목들이 있죠. 좋은 것도 상당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면 이 안에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뭐 아까 전에 넷게임즈도 66% 갔는데 걔네들보다 더 잘 가는 유진 로봇도 많이 갔죠. 로보티즈 많이 갔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방송 열심히 보신 다음에 함정 종목만 피해서 나머지 종목을 공략을 하시든 실전 매매 정수에서 표역 종목 공략을 하시든 표역 종목은 완전히 초보자들이 살 수 있는 안전한 종목이고요.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얘기해드린 종목은 급등할 수 있는 로보티즈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니까 좀 선수 종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초보냐 아니면은 조금 중급 이상으로 보느냐라는 부분들도 계속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에서 타이밍이 좋으니까 일단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 혹은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